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어울리려고 애쓴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온 것, 참고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해온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직장 동료로서 얼마나 많이 참고, 맞추고, 이해하고, 양보해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다고 했던 순간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왜 관계는 더 어색해지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전화가 오면 받기 싫은 사람, 약속 잡자고 하면 핑계를 대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왜 끊지 못합니까? 미안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가족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싫어서입니다. 착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배려하는 사람, 참을성 있는 사람.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하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애씁니다. 애쓰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으면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는 기대,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는 기대, 기대가 없는 노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쓴다는 건 무언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거나, 존중받고 싶거나, 최소한 저 사람은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겠지 하는 기대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왜 관계는 더 나빠지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라는 겁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에 억지로 노력을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편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만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힘든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까?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계속 만나려고 합니까?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대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 60대, 70대 되신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는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거절하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시대,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랬습니다. 시집가서 참고 살아야 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야 하고,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착한 여자였고, 훌륭한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회사에서 참고 견뎌야 하고, 술자리에서 상사 비위 맞춰야 하고, 내 감정은 뒤로 미루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책임감 있는 남자였고, 믿음직한 아버지였고,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맞추고, 양보하고. 그게 우리가 배운 삶이었습니다. 참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딘가에 쌓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가슴 어딘가에, 몸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서럽고,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참았나? 그렇게 살면 남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관계가 억지였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애쓴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령 오래 간다 해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관계에 애쓰지 마십시오.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부부 관계도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자식 관계도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자식 관계도, 부모 관계도,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모든 관계에서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이제는 서로 할 말도 없고 마주 앉아도 어색하고 그냥 같은 집에서 각자 사는 것 같은 부부. 그런데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 헤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아닙니다. 정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서입니다. 그냥 이제 와서 헤어지기도 귀찮아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참고 삽니다. 서로 불편하지만 같은 집에 삽니다. 그게 행복한 부부입니까? 그게 좋은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관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배운 부부 관계가 그런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겁니까? 억지로 참고 사는 게 미덕입니까? 진짜 좋은 부부 관계는 억지가 없는 관계입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자식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더 힘든 관계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내 것 다 주고 내 시간 다 쓰고 내 인생 다 바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다 컸으면 독립합니다. 각자의 삶을 사느라 부모한테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서운해하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너도 나를 챙겨야 한다는 기대.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냥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건 부모의 선택입니다. 자식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건 부모의 결정입니다. 자식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거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헌신이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편안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가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집착이 됩니다. 그 집착이 서운함이 됩니다. 자식 관계에서도 애쓰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면 만나고 안 찾아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자식이 연락하면 받고 안 하면 그냥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연락하지 마시고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집착하면 자식은 도망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관계의 이치입니다. 쥐고 있으면 달아나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쥐려고 합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힘듭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듭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아서 힘들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러워서 힘듭니다. 그렇게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인생을 정해버리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고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비록 그 길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자식이 선택한 길이라면 응원해주는 겁니다.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형제끼리도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니까 당연히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만나고 연락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불편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저 형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저 동생은 결혼을 잘했는데 나는. 형제끼리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또 연락 안 하면 미안합니다. 형제인데 연락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연락합니다. 그게 행복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언니가 셋 있어요. 그런데 언니들이랑 만나면 항상 비교당해요. 언니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명절 때는 꼭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차라리 안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 끊겠어요. 형제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형제라고 해서 다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면 만나고 불편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서 서로 불편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만나고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30년,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그런데 이제는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나도 그저 옛날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그냥 끊기가 애매해서입니다. 이제 와서 친구 관계를 정리하기가 미안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억지로 만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피곤합니다. 만날 때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정은 억지가 없는 관계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만 남기면 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계속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평생 함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관심사도 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친구 관계도 내려놓으십시오. 편한 친구만 만나고 불편한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기억으로 남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껴지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게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편안한 겁니다. 혼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고,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고, 관계가 많은데도 외로운 겁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 의무로 유지하는 관계, 체면 때문에 계속하는 관계. 그런 관계들만 있으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진짜 내 편인 사람, 진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100명의 불편한 사람보다 1명의 편한 사람이 낫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편한 게 좋은 겁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해야 남들과도 편안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쓸모없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남들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인정해준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사랑해준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야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억지로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억지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는 사람,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연락이 오면 받되 먼저 연락하지는 마십시오. 만나자고 하면 만나되 억지로 시간을 내지는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둘째, 거절할 줄 아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가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게 미안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상대방한테도 신뢰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셋째, 설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나지 않는지, 왜 연락하지 않는지, 왜 거절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면 상대방은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래요라고 하면 됩니다.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침묵하십시오. 모든 것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소 짓고 넘어가면 됩니다. 침묵이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 때가 있습니다. 다섯째,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선택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 아니면 더 불편해질까?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불편해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했는데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건 옳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간단합니다. 모든 관계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얼마나 많이 참고, 맞추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건 결국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결국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남들의 일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건 남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답게 살면 됩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부모라는 것, 좋은 배우자라는 것, 좋은 사람이라는 것,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하면 남은 인생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억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큽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외롭고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운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억지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진짜 내 편인 사람, 진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억지 관계에 쓰지 마십시오. 그 소중한 시간을 불편한 사람과 보내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어떡해요? 자식은 어떡하고 배우자는 어떡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족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가족이라도 힘듭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안 찾아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배우자와 대화가 안 되면 억지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게 낫습니다. 쥐고 있으면 달아나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이게 관계의 이치입니다. 더 이상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